얼마 전에 제가 빅데이터하고 그 5G를 살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시세를 주거나 올라간 종목들은 다시 한번 시세를 줄 수 있고, 깨지 않아야 될 자리만 안 깨면 이 친구들은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제가 웬만한 종목들 좋아 보이는 걸 위로 올려놨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다 살펴봤어요. 저번에 그죠? 맘 잡고 살펴봤는데 지금 다시 다 살펴보긴 힘드니까 예전에 제가 좋다고 좀 평가한 이런 친구들을 볼 거예요. 예전에 좋다고 이런 평가를 한 친구들이 오늘 역시나 시장에서 전혀 밀리지 않고 잘 지켜줬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지켰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런 친구들 흐름이 좋기 때문에 그린 거예요. 자, 다산 네트워크스를 봅니다. 월봉에서 봤더니 이제 여기에요. 이제. 설사 내가 물렸어. 그러면 3월 달에 추세의 전환과 턴을 해놓고 이렇게 지켜졌기 때문에 이 친구는 여기만 안 깨면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들어가기엔 살짝 부담이 되는 자리라고 그랬죠. 제가. 왜 그러냐면 요 60주선의 자리가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이 되기 때문에 V자 반등을 했을 때 요렇게나 여기에요. 그죠? 들어가긴 부담이 되는데 손절 라인 잡으면 5개월선이 되고, 주봉에서도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수급주선이라고 생각하는 60주선을 정확히 맞고 떨어졌죠. 주식이 이래요. 주식이 이게 뚫어줄 자리,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진짜 수급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서 투자자 매매 동향에서 이걸 참고는 하시되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참고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좀 빠져나가네, 기법도 빠져나가네, 이렇게 참고만 하시고, 어떤 분들이 이제 기법이 자꾸 세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저도 예전에 기법이 세력인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참고만 하는 거고, 세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 중요한 거는 이런 거죠. 결국 생각해주는 가장 강력한 저항대를 뚫어줬으면 좋겠는데 못 뚫었죠. 맞고 떨어진 거야. 이 친구가 언제 떨어졌냐? 목요일날 맞고, 수요일날 맞고 떨어진 거야. 이렇게. 이 자리가 첫 번째 목표가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오늘 터진 대량거래를 잘 봐야죠. 어제 터진. 자, 이 대량거래가 얼마나 막강하냐면 웬만한 이 앞에 있는 물량을 싹 잡은 대량거래가 터졌어요. 어디서? 월봉 바닥에서.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이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디서 살 것인가? 과연 내가 살려면 이런데. 이런 데만 생각해보면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친구가 올라갔다가 뭐 더 올라갈 수 있고 떨어질 전 그런 거 몰라요. 갔다 올라갔다 떨어지든 어떻게 난리를 피든 간에 특히 주봉에서 첫 번째 목표가를 찍었기 때문에 다시 5주선 올 확률이 거의 80-90%예요. 매물돼 있죠. 여기까지 올 확률이 높아요. 이런 데까지. 그러면 기다리는 거죠. 기다렸다가 일봉에서 이런 친구들이 21선을 찍고 나간다거나 또는 5일선을 지켜주거나 이렇게 돼. 여기부터 매수, 분할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을 줄 확률이 굉장히 크고, 또 뛰면 그에 맞는 뉴스가 또 나와요. 어떤 주식이든지 추세의 전환과 턴이 돼 있고 잘 돌아나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모르는 좋은 호재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다산 네트워크스는 제 눈에 나빠 보이지 않는 거고, 텔레필드를 봐도 이 친구가 원체 급변동이 심한데 역시나 이쁘죠. 자, 추세 전환과 턴을 이때 해놓은 거예요. 이때. 완벽히 해놓은 거예요. 이때가 3월달. 그래서 4월달에 지켜주고 5월달에 뛰나가는 건데, 이 친구도 조금 사기에 부담이 되는 게, 저 이런 친구들 좀 무서워요. 이 추세는 좋은데 바닥권이긴 한데 여기 매물대가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에 지금 맞고 있는 거예요. 이걸 뚫어줘야 더 가는 거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일단 목표가 찍고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봉을 보니까 60주단 강력히 뚫어놨는데 요 놈들이 좀 만만찮아요. 요 애들이. 그래서 여기 맞고 떨어질 수 있으면 어디까지면 있냐면 60주선까지 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를 안 깨는 걸 확인하고 사는 게 굉장히 좀 좋은데, 일봉에서 보니까 이제 난리 났죠. 지금 막 어제 이날도 17% 난리 났는데 결국은 20에서 만나는 자리가 오게 돼요. 이렇게 만나게 되고 찍고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무슨 파동이니 엘리어트 파동이니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친구가 저는 또 하나 좋은 이유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수급으로 보는 거. 저는 최소한 제가 수급으로 보는 건 이런 거죠. 자, 가격 조정이 들어왔는데, 가격 조정이 길게 들어왔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음봉을 크게 그려줬죠. 이런 친구들은 여기서 팔고 나간 게 아니에요. 이제 어떤 분들 보면 긴거리 음봉이 위험하다고라고 막 뭐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음봉은 제가 생각하는 이런 자리에서 음봉은 무조건 개인들 물량 소화하거나 이 앞에 있는 물량을 소화하는 거예요. 이게 색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음봉이 생길 수도 있고 양봉이 생길 수도 있는데 아무 색깔 상관없어요. 다 개인들 물량 뺏는 거예요. 그래 놓고 어떤 행동을 했냐? 꾸준히 우상향하죠. 그러니까 매집해놓고 한 번에 확 매집하고 천천히 또 매집하는 거예요. 매집하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빵 때렸죠. 근데 내가 여기서 하기 불편해. 지금부터 날아가면 내 거 아닌 거예요. 단 이 친구가 눌림목을 주거나 이런 자리들이 오게 되면 우리는 무조건 매수해볼만 한 거죠. 그러니까 주식은 공부하고 매수하라고 그랬죠. 제가 이게 공부를 해놓는 거야. 그리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눌림목을 준 다음에 다시 뛰면
이런 데는 그냥 소화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소화는 물량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주식은 월봉 밑에 샀을 때가 안전한 거고, 오늘처럼 시장이 무너져도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수익권에 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 왜 이거를 저는 매집봉이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중단지라고 저하고 세력이야. 우리가 세력이야. 그러면 어떤 세력이 여기서 매집해가지고 여기서 팔겠어요? 말도 안 되죠. 최소한 이렇게 매집했으면 여기서 팔아야지. 여기서, 그죠? 이 얘기 뭔 얘기냐면 이 친구가 여기서 만약에 거래량이 터졌다면 이거는 팔고 나가는 게 아니라 매집봉을 해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여길 가죠. 이래야 뭐가 좀 되지 않을까요? 세력들이, 그죠? 여기서 팔았다가는 제 생각에는 대출이자도 못 내지 않을까, 그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솔리드인데, 솔리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월봉에서 추세 전환과 턴을 완벽히 해놨죠. 여기만 안 깨면 돼요. 5개선 가격이 6,340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만 안 깨면 실질적으로 7,500원대를 갈 확률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주봉에서 봐도 역시 이쁘죠. 이쁘고, 중기적으로 추세 조정이 들어오는 20수를 찍고 나갈 수는 있어요. 이게 우리는 눌림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눌림목만 잘 지켜주면 되고, 일봉으로 끌고 왔을 때 역시나 앞에서 자꾸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죠. 요게 수급이에요. 자, 기간정도 길어요. 가격 조정인데 기간 조정이죠. 자꾸 거래량이 터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누군가가 뭔 짓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에요. 제 생각에 세력이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여기서 계속 쭉 밀리는 거 있어요. 대량 거래가 들어와도 밀리는 거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데거든요. 손희상 개빈 TV님 얘기로면 이게 수급인데 왜 밑으로 떨어져요? 간단해요. 그거는 저런 대량 거래가 터졌을 때도 월봉에서 추세가 하향인 종목은 의미가 없어요. 이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져서 뿌리가 다뤘다 하더라도 추세 전환과 턴을 완벽하게 해놓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 전환과 턴이 해놨을 때 이때 관심 갖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전자가 됐든 현대차가 됐든 어떤 대형주주가 똑같은 거예요. 추세 전환과 턴이 월봉 바닥에서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됩니다. 괜찮다는 얘기죠. 자, 기가레인을 봅니다. 기가레인을 봤더니 월봉에서 완벽하게 뚫어놨죠. 이 친구는 앞으로 텔레필드가 이로 갈 자리를 벌써 다 간 거예요. 다 뚫어놓고 있어요. 요 밑으로만 깨지 않으면 돼요. 즉 추세 전환과 턴도 돼 있고 추세가 완벽히 쨍쨍한 거예요. 자, 쨍쨍하고 주봉에서 봤을 때도 완벽히 뚫어놨어요. 앞으로 다음 주에 여기만 안 깨면 돼요. 여기 선을 그어요. 이렇게 가격을 그려보는 거예요. 물론 심하게 밀려 5선까지 오는데 밀리면 사야죠. 자, 일봉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이런 긴 꼬리목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냥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거래량이 팔고 나갔는지 사고 나간지 나는 몰라요. 대신에 월봉 이런 데서 이 대량거래 긴 꼬리 음봉이라고 그래서 이 친구가 여기서 세력들이 팔고 나갔다 생각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바닥바닥 끓였는데 여기서 팔고 나간다고 이해하기 힘들죠. 그냥 우리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도.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때는 이 꼬리를 알겠어. 알았어. 그러니까 니들이 세력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대신에 여기만 깨지 마. 그러면 오늘 같은 날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제가 전 영상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그러니까 정확히 공부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 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일부터 똑같아요. 내일부터 여기만 깨지 않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떨어졌다 올라갔다 난리를 피든 말든 가만히 있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수영장 얘기를 제가 자꾸 재밌게 해드리는데, 산에 의해서 이제 물로 갔어요, 제가. 자, 여기 수영장이야. 내가 물을 이만큼 받아놨어. 내 강아지를 데리고 장난치고 싶어. 순심이를 데리고 장난치고 싶어. 어차피 안 빠뜨릴 거예요. 근데 막 장난치죠. 싹 올라갔다 빠뜨릴 것처럼 발 살짝 대놓고 또 뛰고 이렇게 세력들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안 깰 건데 여기 왔다 갔다 흔들기는 엄청 흔드는 거야. 왜? 여기 있는 개인들 물량 다 뺏으려고.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은 무서워하지 말고 내가 여기서 샀으면 여기 깨지 않는 한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꼬리 달든 뭐 어떡하든 난리를 피든 말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전 이렇게 생각해요. 제 생각이에요. 자, 또 하나 와이어블을 볼게요. 와이어블을 보니까 월봉에서 봤을 때 역시나 추세 전환과 턴을 해놓고 있는데 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냐면 좀 불안해서 기간 조정이 좀 완벽한지 안 한지 모르겠어요. 이시켜서 발이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5개월 선만 안 깨면 돼. 일단 전저점만 달아나면 되고, 주봉에서도 좀 애매해. 이게 오늘 같은 날 올려놓던 애들이 애매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한테 저 밑에 있는 거예요. 사고 싶어도 애매하고. 그래도 급등을 안 해. 또 이 친구가 기다려보는 거죠. 이제 이런 자리에 안 깨면 살까 생각 중인데, 아직은 제가 판단할 때 이런 친구들은 급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완벽하게 추세 전환 턴 해놓고 지켜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보고 있는 거죠. 자, 기산텔레콤입니다. 당연히 제일 빠른데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다산 네트워크스나 텔레필드나 솔리드나 기가레일이나 와이어블이나 어디서 보고 있는 거냐면 기산텔레콤으로 얘기하면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는 주식을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싶은 사람이에요. 절대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싶지 않아. 이런 건 단기 단타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산텔레콤 패스인 거예요. 이 친구가 대장주겠죠. 똑같이 5G 써서 제일 빨리 올라갔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사고자 하는 자리가 너무 높은 거야. 그럼 저 같은 경우는 패스하는 거예요. 넌 일로 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이제 다브링크나 이 웨이브 일렉트론이 나쁘진 않은데 이런 친구들에 대한 설명은 제가 자세히 해드렸고 THQ가 상한가를 갔는데 이건 조금 죄송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친구는 뭐 상한가를 먹고 못 먹고를 떠나서 이쁘긴 한데 제가 이때 벌써 적산봉이 생겼죠. 우리가 보통 깔끔하게 이제 이렇게 생긴 거, 3개짜리 생길 적산봉이라고 하는데 그냥 날라가 사실 이런 데서 뭐 매수해도 되겠습니까? 해도 되는데 이게 저는 위험해 보인다고 있거든요. 사실은 지켜줄 자리는 지켜준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전에 현대사로 날아가기 전도 그랬는데 요렇게 매물대가 있죠. 여기 매물대요. 여기를 기가 막히게 지켜준 거야. 여기가 베스트 타이밍인 건 맞아요. 이렇게가 되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상한가 장가 좀 몰랐던 거 누구 모르는 거니까 이렇게. 이 자리가 엄청 중요하겠죠. 사실 이 친구가 이렇게 눌림목 줬다면 제가 샀어요. 안 주고 그냥 가더라고. 이런 거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제가 신은 아니니까. 저런 걸 내가 어떻게 맞죠? 리핏 같은 친구들도 지금 좀 불안해요. 높아서. CS도 이재명 관련주로 올라가긴 했는데 아직 깔끔하게 추세 전환 같은 게 안 돼 있죠. 언제든 떨어지는 거니까 이런 친구들은 그냥 패스인 거예요. 얘를 지금 보고 요 위에 있는 종목 정도가 우리가 5G 관련해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또 이렇게 볼까요?